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이 강의가 그 창조적인데 또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의 이전에 이제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사성이 있는 걸 가끔 곁들여서 단 조건이 있는데 자부심하고 관계된 것만 내가 모든 사회 현상을 다 카멘트하고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나는 의사로서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탐험하고 견문을 넓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란 것이 뭔가, 사실 내가 인생이 뭔가 그것이 이제 어떤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건가,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건강에 또는 정신 건강에 합당한 나의 경험과 백그라운드, 그런 지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일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사성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수적인 신문은 조선일보를 가끔, 이제 동아일보도 보지만은 조선일보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진보적인 경향에서는 이제 경향신문이랄지 한겨레 신문을 가끔 보는데,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인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함께하는 교육, 이 강의인데요.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이 섹션이 나갈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교육에 관한 거니까. 그 자부심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계획이 됐든지 교육이라는 게 넷장으로 삽시다. 그 내용이 바로 교육이고, 그 교육이 우리 4차 산업에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인간 됨됨이 또는 정신문화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섹션을 시작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 말이, 일상적으로 하는 자녀들의 말에 상대해서 하는 말들이 이득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이 독이 아니라, 여기 독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독이 아니라 길이 되려면, 그러니까 독이 아니고 좋은 것이 되려면은 이제 부모나 교사가 제대로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엄마의 말하기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아 교육이랄지,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이 됐든지 물은 초기 교육이 전부 다
전통적으로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애를 육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도 가르치고 육아를 하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먼저 강의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몬테소리 학교에서 창안한 어린이 학교의 교육 내용이 무언가, 100년 전에 교육이 그 뼈대가 되고 틀이 되는 교육은 마찬가지라 이게요. 유명한 교육 방법은 그대로 100년이 됐든지 200년이 별로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세계에서 앞서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지금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이제 것인데요. 이 섹션에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전부 자부심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애들한테 너무나 함부로 무심하게 버릇대로 부모들이, 자기 부모의 부모들이 대해주고 가르치고 교육한 그대로 전통적으로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게요. 우리가 애를 가르치는데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대대손손 같은 방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 자연적으로 그냥 나온다고, 부모 입에서. 그 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 달라지면은 이제 아이의 생각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부모의 말이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 그래서 말이 달라지면은 애들의 심성이나 뇌도 기억 장치가 다 달라진다. 생각하는 패턴이나 의식이 달라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모들이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도 제대로 잘 실천이 안 된다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고. 버릇대로 하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그의 아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죠. 왜 그건 문화적인 말이랄지 문화적인 DNA가 항상 이어가잖아요. 대대손손.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인이 됐든지 어린애가 됐든지 인격이나 성격을 나무라고, 성격이나 인격을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것하고 그런 것을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애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이 글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리고 못하는 부정적인 말이 애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자신감이 자부심 아닙니까?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짜증을 낸다든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든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애들한테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몰라. 자주 쓰는 말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도 몰라? 쟤는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모르니? 아주 자주 쓰는 것더라고. 그것은 열등감을 조장시켜 준다고. 사실 젊은 애를 어린 애일수록 그런 말이 못이 박힌단 말이야, 뇌 속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못이 박힌다고. 그런 뇌 속에 그 그림으로 그런 말을, 언어가 각인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잊어지지도 않고
어린이 뇌라는 것은 굉장히 가소성이 높아서 엄청나게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면 기억을 잘하고, 그 바꿔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자신감의 자부심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상대하고 주위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는, 너는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한다는가? 너는 뭘 안다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 광합적이라고. 그러니까 주입식이라고. 이게 애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제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말살시킨다고. 그래서 자립심과 자율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패하면 안 돼 하고 압박을 가하고 겁을 주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안 해줄 거야, 뭐 밥을 안 준다든가 돈을 안 준다든가 그렇게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감을 주고 실패했을 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만은 나중에 타이르면서 실패하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너밖에 없어. 넌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런 것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어린애들은. 근데 그것은 쓸데없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수긍하고 알아듣느냐의 정도에 의해서 대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걸 수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명수는 상대방의 이게 대화를 잘 낌새나 그 정신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일 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뇌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자부심은 이제 자꾸 이렇게 칭찬 말로도, 예를 들어서 말로만 자꾸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정말 어린애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고 또.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잘 분간을 잘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돼야지, 성실하게. 그런 말이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서로 부모가 욕을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어린애는 성인하고 달리 이해하는 정도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자부심은 어렸을 때 잘 성숙이고 생각보다 빨리 이게 자부심이 심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관여되는 무슨 문제랄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못이 박힌다고, 애들 심성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니까 너 그냥 째놓고 갈 거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반항심을 조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애부터서 자립심을 길러주게 해야지, 거기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아주 교육상 아주 나쁘다는 것을 이 내용은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사성이 있는 말, 또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사실은 자아 자부심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자아 자부심은 우리의 고래로 생긴 의식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지만은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가 알지 모르게 쉽게 나타나자고 이해가 안 되는 자아 자부심이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함으로써 일깨우고 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을 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무엇은 어떠면 하지 마라, 뭘 해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애들의 자아 자부심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말을 해라. 그럼 간단하잖아요. 모든 언어랄지 사유 체제랄지 또는 인문계통은 하나의 카테고리, 이게 줄기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줄기가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심된 사상, 개념, 관념,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달리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넷장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의식개혁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쉽고, 모르는 것도 그 카테고리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이어서 이야기했지만 상상력은 자유에서 시작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었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저술한 오리지널스라는 책 타이틀인데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나도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봤는데, 이 창조적인 사고력, 창의력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다고. 자유라는 것은 인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가 됐든지 독재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나쁜 결과를 나타낸 수도 있지만은, 인류가 하고 싶고 하는 거, 소중한 미덕, 가치관, 그럼 자유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발판을 개념을 통해서 이게 자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사고하는 이제 방법도 집중적인 사고력, 수렴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수렴적인 사고하고 이제 확산적인 사고, 연역적인 사고 또는 귀납적인 사고, 이거 논리학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영감 또는 개념.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에 여러 가지 틀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그 틀의 빈 공간을 하나씩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그 도구로서 그런 걸 연마하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노벨상 수상자는 전부 다 박식하다고,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국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발전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뭐 수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상적인 사고력,
또는 음악을 좋아하고 직관적인 능력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또 어린애같이 우스꽝스러운 거, 뭐 장난기가 있고 놀이가 있고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도주긴 사람다운 근데 동양에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동양의 의식구조로는 좋은 것도 많아요. 동양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이치가 맞는 거다. 이치가 그건 맞지 않아요. 그 무슨 사상에 근거했든지 간에 이치를 좋아한다고 이치.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논리적이지 않다. 뭐 그런 거 서양에서는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러면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치가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동양 사상 그런 거도 하고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온갖 시험이 많은데 특히 동양사회에서 동북아에서는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노는 시간을 빼앗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에 노는 시간을 다 뺏기면은 애가 머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 숨을 쉴 수 없다가 또는 영양분을 보충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내가 피로해서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요새 이제 예를 들어서 멍하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암기하고 생각하고 지식을 막 쌓으려고 하는데 그거 뭐 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멍때리기라 할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멍때리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내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이제 핀란드다. 핀란드는 숙제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숙제가 없고 시험도 없대요. 한두 번 이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스럽고 그래서 인적 자본 지수가 핀란드는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렇지만은 스칸디나비아 북구라파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노키아라는 IT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왕성하게 판매고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낮지만은 근데 이 노키아가 실패한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일본의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열을 가리는 거. 특히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기술력은 서구에서 일본이 많이 흡수를 해서 빨리 성공을 시켰는데 그동안 너무나 나태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참 까마득한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서구에서 정신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미국이 이제 헌법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이제 신헌법도 만들어주고 전쟁하지 말라는 이제 헌법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민주화를 이룬 것도 없다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이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세대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것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 개선하려는 의지가 창의력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수학, 그다음에 호기심이 중요하다. 질문 능력,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에서 질문 능력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지 질문 능력이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창의적이고 더 많은 자유와 실패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70대인데 실패나 하니까 배우는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건 난 경험이, 내가 이제 70대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얼마나 좋은 계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지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사실 우리 뇌는 상당히 이게 게을러요. 새로운 도전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실패하거나 어떤 계기가 있다든가 피눈물 나는 노력이나 도전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IT의 거부들이 전부 다 얼마나 좌절하고 뭐 또 하고 또 좌절하고 해서 지금 IT의 천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실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말이 써 있고, 저 핀란드에서도 예술 교육을, 예술하고 과학 문명하고는 서로 상당히 친화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국어, 이제 수능이라고 뭐 그런 말로 해서 이제 사고력, 수리력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술하고 국어, 글쓰기 뭐 그런 것도 많이 친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통이나 과학자 계통도 국어를 잘해야지 그런 거 이공계통도 잘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예체능들하고 이 이공계통하고 또 잘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뇌는 진화를 했는데, 침판지나 원숭이들 진화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의 그 사고력이 인류가 이제 원숭이 뭐 침판지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가 있다. 여기가 생겼다고. 상당히 커요, 이게. 전전두엽이라는 이 분야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는 실수해도 좋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괜찮다.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선택.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심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뭐 정주영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 그거 실패해봤어? 너 그거 해봤어? 해보려는 열망과 실천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책을 읽어보고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자유, 선택도 자유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걸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많아진다고.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제 동기부여랄지 목표랄지 추진력이랄지 좌절하지 올라가는 굳건한 끈기와 추진력 전부 다 자부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도 딴 때도 이야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 교육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 교육도 안 되면 또 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는 그런 아이디로 만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일 거예요. 고등학교는 런던 스쿨 21, 런던 스쿨,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런던의 런던 스쿨 21세기일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학교를 설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뜻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교육을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회에 봉사한다고. 그 사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도. 그래서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도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은,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 좋은 학교를 만든다. 그것도 맞지만은 좋은 학교로 발전시켜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시도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런던 스쿨 21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되려면 자유부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동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나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가 아는 한, 내가 지금 70대까지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서양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내가 한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서양의 여러 가지 그 사상이랄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서양식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상이 됐든지 정치가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무슨 노벨상을 하든 노력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이제 밀고 동기부여를 해서 발전시키고, 그런 데는 결국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흑인 대통령이 있었잖아.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것도 유명하지만은 결국은 시카고에서 이제 모든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 예를 들어서 토니 브레어, 그 대통령 수상인가 대통령 아니죠. 토니 브레어 수상일 거예요. 수상이 이제 노동당에서 진보 그룹인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당은 진보라고, 영국의 진보 세력인데, 거기에 이제 교육자로서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글쎄요, 율곡 선생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리학을 깊숙이 공부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벼슬을 과거를 패스를 하면은 이제 벼슬아치가 되고, 그렇다면 왕이 불러야지. 관직을 쥐어야지 자기가 정치를 펴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는, 사실 나도 시카고에 여러 번 가봤지만은 시카고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옛날에 공장들도 많았고, 그래서 고층 건물도 많고, 그래서 또 동시에 그렇게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발전되는 시카고지만은, 그리고 이제 마약도 많고, 또 깡패도 많고, 흑인들도 좀 고약한 놈들도 많이 있고, 아마 시카고에는 마피아족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정치도 강한 놈이 해야 되거든. 센 놈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카고의 학교를 잘 다스리고 발전시켜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카고의
알린스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흑인을 중심으로 그 낙후된 애들을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쓴 건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영향을 좀 받았어요. 같은 이제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알린스키는 이제 학교를 장인 기술만 가르치고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고 장인 정신 그런 것을 발전시키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영감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오바마가 많이 했었고, 이런 백그라운드는, 그런 사상의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었냐면, 뭐 우리가 저 서양에서 유명한 하이데카라는 철학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안나 아렌드라는 여자 그 사상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인문계통 공부한 사람은 한나 아렌드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세넷이라는 교육자가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드 보통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인 유럽의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자, 그런 이제 운동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지금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잘 해가지고 사회에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도 그렇고, 사례 연구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오리지널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짱으로 삽시다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개념이지 시카고나 유럽이나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방역이 잘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랄지 IT 문명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지, 우리 방역 시스템을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데다 딴 데 심어가지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발전시키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변화를 촉구하는 6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웅변을 잘해야 되고, 웅변을 잘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세밀하게 스킴을 짜야 되거든요, 그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웅변이라는 것은, 웅변은 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투기를 어떻게, 굉장히 강한 능력, 밀고 나가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도전 정신, 손재주,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상당히 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전문성,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전문성, 생기, 바이탈리티, 그러니까 자기의 기량,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래 변화를 촉구하는 6가지가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결국 가서 머리를 잘 쓰고 가슴을 잘 쓰고 선호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런 개념에서 지역사회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짜려면 어떻게 짜요? 결국은 목적이 뭐고, 필요성이 뭐고, 그 지역사회에 이게 꼭 필요하다든가, 과거의 사례가 어떠든가, 실패율이 어떠든가, 우리 상황이 어떻고, 요소가 어떠고, 예산이 어떻고, 기대치가 어떠고, 그런 모든 것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붙는다고. 살아있는 실력.
책만 보고 자꾸 외우고 뭐 그건 무슨 아무 기억에 담지를 못해요 이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학생들을 자기 그런 걸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자기가 발표하게 한다고. 유명한 이제 테드 강연 TED 테드 강연이라는 것이 유명하잖아. 미국의 뭐 아이비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이거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듣게 하는 것이 테드 강연이라고, 아주 유명한 강연이라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그런 것을 내용을 잘 살피고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단 강의하는 사람이 다 영어로 하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것은 대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또 만든 거야. 프로젝트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만들게 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맞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거 살이 되는 교육이지. 스스로 하는 교육.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학교에서나 교사나 부모는 자꾸 열린 마음을 해줘야 된다고.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거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코딩 교육을, 컴퓨터 잘하려면 코딩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려면 코딩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 벌써 이공계통에서는 코딩을 만들어진 기계가 있다고. 또 그렇게 이제 이공계통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발전했다고.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유용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기후환경, 변화무쌍한 기후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문계통, 그러니까 마음의 선진화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공계통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인문계통을 발전시켜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에 우리가 잘 못하면은 IMF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자꾸 말로 하는 게 뭐 리얼하진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보면은 IMF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IMF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근데 젊은 사람 모르잖아. IMF도 모르고 뭐 한국 전쟁이 얼마나 쓰라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있는 기존 세대가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잘 못하면은 다시 또 IMF가 오고 뭣도 모르고 다시 IMF가 오면은 젊은 사람이 이제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빨리빨리 유통되고 소통되고 대화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지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내가 생각 보스턴 지방의 MIT 미디어 랩 몬테소리 학교. 그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그 쓰라린 그 임진왜란의 고통을 유성룡이가 몸소를 체험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이제 징비록이라고 그런 그 책이 있는데 유성룡이가 이제 저서를 한 거라고. 근데 뼈저리게 이제 실토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나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국민 대다수한테 그게 갔으면 모르는데 양반 계급만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했고, 왕은 그런 걸 자꾸 싫어한단 말이죠. 자기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게 임진왜란의 고통을 했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원군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21세기는 창조가 좌우를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는 테크노 휴머니즘. 테크노. 그러니까 이공계통을 잘함과 동시에 휴머니즘, 인간다운 인간주의. 그러니까 정신문화죠. 테크노 휴머니즘. 그러니까 융합사고란 말이야. 내장이 예를 들어서 융합사고라고. 왜 그러냐면 내장은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이렇게 발동시켜 가지고 내장으로 삽시다 그 개념이 생겼으면 이거 인문학 계통은 인문학 계통인데 결국은 이것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게 추진하고 모든 것이 좀 인문하고 결국은 과학하고 이게 융합이 된 학문이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MIT 대학교 미디어 랩에는 26개의 연구팀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보스턴은 가봤는데 MIT는 이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MIT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